그리고 스스로 유명해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 묘한 감정이 있죠. 스스로 유명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스타트업 지금 창업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서비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공과 쪽의 계열에 있는 분들은 기술의 제품, 경쟁력 이런 걸 많이 따지시거든요. 물론 그걸 인증해주는 여러 가지 루틴한 사회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CEO입니다. CEO가 누구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놓치고 나면 투자도 안 되고 제품도 안 팔리고 네트워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명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해진다는 기준은 또 뭐냐? 남들이 인정해줄 정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면 명승훈이라고 나와요. 제가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저는 1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명승훈이라고 치면 명승훈 기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이버 우리나라 검색 엔진 너무 기술력이 좋으셔서 그런지 제 이름을 잘 안 찾아줘요. 이상해. 그래서 그러면 제가 또 기업을 하고 했으면 제 나름대로는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27명이나 되는 조직의 수장으로 있는데 제 이름은 인물정보에 없고 저기 뭐 15살짜리 아이돌 그룹의 여성 애들이나 중학생짜리 무슨 기타리스트 이런 애들이 인물정보에 있어요. 비즈니스 할 때도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고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또는 레퍼런스 체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인터넷에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안 나와.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이것저것 또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발견했는데 제 이름이 어느 순간 딱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이었냐면 제가 아이패드 혁명을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딱 올라왔어요. 저자 DB로 올라온 거야. 책을 쓴 저자 DB로 온 거야. 거꾸로 제가 뭔가 의미 있는 또 다른 역할을 했거나 또 다른 뭐 우리 회사가 너무 커졌거나 또는 뭐 제가 강연자로 뭐 되게 유명해졌으면 또 좋았겠지만 일단 저자로 올라왔잖아요. 저자로 올라왔으면 처음에 문학인으로 올라온 거죠. 저는 그래서 졸지에 문학인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수정 요청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상대방이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 준 거죠. 제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어떤 형태로든 제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신뢰가 한 등급은 올라가겠죠. 검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저를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거 자체가 사실 저의 평가로 이전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업계에서 실력이 뛰어나거나 똑똑하거나 또는 광범위한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없었을 때는 최소한 인터넷에서 블로그라도 하고 인터넷에서 뭔가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특별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도 기획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홍보나 마케팅을 너무 등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조직이 딱 만들어지면 처음엔 잘하다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확 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마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책으로도 있습니다. 작은 사소한 결정을 하나 놔뒀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창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창이 하나가 깨졌어요. 이 창이 깨졌을 때 놔두면 여러분들도 공을 여기다가 던져도 별로 죄책감을 못 느낄 거예요. 여기도 깨졌는데 그죠? 자, 줄리안이 그 뉴욕 경찰서장이 뉴욕 경찰서에 딱 부임을 하자마자 처음 했던 일은 뭐냐면 살인과 막 성폭행과 뭐 도둑질과 뭐 그런 것들이 막 난무했었던 뉴욕 지하철이었어요. 그거를 정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낙서를 없애는 거였어요. 낙서를 끊임없이 없앴습니다. 놀랍게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살인율이 절반이 되고 폭행 사건과 강력 사건들이 줄지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사람들은
조직 안에서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고 뭔가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이런데 리더가 그 사람을 그냥 놔뒀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 일들이 전염됩니다. 잘못하고 뒷담화하고 잘못된 일 누구에게 핑계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깨진 유리창은 반드시 새로 갈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작은 조직일수록 되게 가슴 아파하고 하지만 사실 조직과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직과 개인은 항상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 궁합을 맞춰가면서 조직원들을 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함께 망합니다. 와해되죠. 좋은 사람 반대로 좋은 사람이라면 바깥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인데요. 리더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하나 데려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그 좋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올 기회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십시오. 나쁜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나쁜 사람들이 더 비율적으로 많아요. 좋은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좋은 사람과 똑똑한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여겨보셨다가 내가 별로 이렇게 능력이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반드시 한 명은 키맨을 영입하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영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직이 커집니다. 안 그러면 계속 우리 안쪽에서만 계속 얘기하게 되거든요. 안 되죠. 자, 조직 얘기를 이제 조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한 2명, 3명, 4명, 5명 정도 되면 뭐 그냥 서로 분할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뭐 디자이너가 기획자, 뭐 개발자 또는 리더, 뭐 회계 담당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각자 분야에서 잘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의사결정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누가 위에 설 것이고 누가 결제할 것이고 누가 그것들을 올릴 것이냐? 자,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가장 작은 조직들은 어떤 모양이 가장 좋겠어요? 자, 어떤 게 가장 좋겠어요? 아마존?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좀 풍자가 있죠. 지들끼리 총 쏜다 이런 건데. 애플? 강력한 스티브 잡스의 애플. 오라클, 뭐 분업화되어 있는 모습. 페이스북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구글은 각각의 매니저들이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서로 관장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게 좋겠어요? 작은 조직일 경우. 반드시 페이스북이어야 돼요. 반드시. 페이스북의 특징을 그냥 그림으로만 인지하지 마시고요. 왜 이 조직이 좋냐면 서로 다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조직인 거예요. 자, 한 15명 넘어가고 20명 넘어가면 이 조직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체계를 나누지 마시고요. 반드시 모든 정보를 공유하셔야 돼요. 잘못되고 있고 뭔가 잘 되고 있고 어떤 흐름이 있고를 서로 다 공유하지 못하면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자꾸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로 모든 조직원들, 가급적이면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직원들이 이 분위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계약이 성사되고 제품이 잘 성사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서로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각각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조직일수록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을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수평적인 조직이라는 거는 저 끝에 있는 사람과 내가 존댓말을 써가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구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대표가 항상 그 팀원들하고 토론하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죠.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곤해요. 내가 그냥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자꾸 딴 얘기하거든요. 근데 작은 조직일수록 능동적이려면 항상 작은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리더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보좌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라면 또는 제 조직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스북의 조직이 가장 좋다.
근데 한 2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달라집니다. 갑자기 투자를 받고 뭔가 우리가 조직으로 세팅되고 뭔가 벤처기업 인증도 받고 막 사람들이 늘어나가는 조직이 생겨요. 그러면 빠르게 구글의 모습으로 바꿔야 돼요. 아마 구글의 모습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아마존으로 가는 순서가 맞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뭐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로스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서로 너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하이라키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가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는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큰일 나죠. 지금 페이스북도 아마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바깥의 우군입니다. 바깥의 우군. 여러분들 조직원들 암만 늘려봤자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을 때 100명으로 시작할 수 없어요. 50명으로 시작할 수도 없고요. 대부분 10명 미만, 몇 명 또는 갑자기 커봤자 20명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조직세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네트워크 세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건 온라인에서건 내 조직과 내 상품과 내 서비스를 이해하거나 나와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반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과 교류해야 되고요. 소통해야 돼요. 예전엔 그게 잘 안 됐어요. 힘들었죠. 전화하기도 조금 뻘쭘하고 뭔가 상시적으로 그 사람의 활동 내역을 체크하면서 관계 맺기도 힘들고 지금 편하잖아요. 지금 각각의 산업계에 있는 키맨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좀 더 느슨한 관계를 일단 맺어놓으면 나중에 기회 봐서 더 끈끈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SNS 시대라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리더들이 지금 SNS에 들어와 있어요. 그 SNS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스타트업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사회적인 멘토를 몇 명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바깥의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홍보나 마케팅 또는 영업에 관련돼서도 조언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만드는 게 최고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나는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또 많아요. 바깥에서. 그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야 돼요. 그 활동들은 가급적이면 SNS나 이런 상시적인 채널을 만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죠.